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알기 쉬운 경제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늘 텍스트와 자료로만 뵙다가 이렇게 직접 목소리로 소통하려니 조금은 긴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준비한 주제가 워낙 중요하고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에 직결되는 내용이라 그 긴장감을 이겨내고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ISA나 일반 주식 계좌 안에 잠자고 있는 그 현금들 지금 안녕하십니까? 주식을 사기 위해 잠시 놔둔 거니까 괜찮겠지? 혹은 증권사가 알아서 잘 굴려주겠지라고 생각하며 방치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5%, 10% 수익을 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공부합니까? 종목 분석을 위해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리포트를 탐독하죠. 그런데 정작 계좌에 넣어둔 현금이 매일 조금씩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2026년 1월입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25%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죠. 24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여파가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고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현금이 단 1원의 이자도 낳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투자를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중한 자산을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증권사가 기본적으로 설정해둔 RP형 계좌를 사용합니다.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 소위 말하는 선수들은 같은 현금이라도 MMW라는 곳에 담아둡니다. 그거 몇 푼이나 차이 난다고 그러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금리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일복리라는 마법과 신용의 구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MMW가 왜 RP보다 유리한지, 그리고 왜 증권사는 이 좋은 상품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지 않는지 그 이면의 진실을 파헤쳐 드릴 겁니다. IS 계좌는 보통 3년에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운용하는 계좌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단순히 단리로 굴러가는 돈과 매일 밤 이자가 원금이 되는 일복리로 굴러가는 돈은 훗날 결과값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알기 쉬운 경제와 함께 이 구조적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서 가장 속편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올리는 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돋보기를 들이대 보겠습니다. 1단계에서 말씀드린 구멍난 지갑의 실체를 파헤칠 시간입니다. 우리가 증권사 앱을 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RP와 오늘 제가 강조하는 MMW. 이 둘은 이름부터 생소하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수익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아주 치열한 싸움이 숨어 있습니다. RP는 증권사의 조달 수단, MMW는 고객의 운영 수단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P의 본질은 증권사가 자신들이 보유한 채권, 국공채, 우량회사채 등 여러분께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가는 개념입니다. 즉,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부채의 성격이 강합니다. 당연히 증권사는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여러분께 주는 이자를 최소화하려 하겠죠. MMW의 본질은 증권사가 여러분의 돈을 받아서 대신 굴려주는 자산관리 서비스입니다. 증권사는 이 돈을 들고 한국증권금융 같은 최상위 신용기관의 초단기 금융상품에 예치합니다. 증권사는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대부분을 여러분께 돌려주고 자신들은 아주 소정의 1인 보수만 챙깁니다. 쉽게 말해 RP는 증권사가 우리가 이만큼 이자 줄 테니까 우리한테 돈 좀 빌려줘 라고 하는 증권사 중심의 상품인 반면 MMW는 시장의 금리 혜택을 온전히 고객에게 전달하는 고객 중심 상품에 가깝습니다. 냉정하게 숫자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주요 대형 증권사 미래에셋, 삼성, NH투자증권 등 ISA 내 RP 수익률은 대략 연 3%에서 3.2% 수준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25%인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이자를 주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MMW는 다릅니다. MMW의 기초자산이 되는 콜금리나 KOFR은 보통 기준금리 수준을 상회하거나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현재 MMW의 실전 수익률은 보수를 제외하고도 연 3.45%에서 3.65% 수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순 수치로만 봐도 약 0.4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겨우 0.4%라고 생각하시나요? 뒤에서 다룰 일복리 계산법을 적용하면 이 수치는 완전히 다른 괴물로 변합니다. 사실 증권사 직원들도 MMW가 고객에게 유리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증권사 MTS 메인 화면에서 MMW 가입 버튼을 쉽게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경영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익 마진의 차이. MMW는 증권사가 가져가는 보수가 매우 박합니다. 반면 RP는 고객의 돈을 싸게 빌려와서 더 높은 수익률의 채권을 운용할 수가 있어 증권사 수익에 훨씬 기여도가 높습니다. 둘째, 자본 적정성 관리. 증권사는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관리해야 합니다. 고객의 돈을 MMW로 보내는 것보다 RP로 묶어두는 것이 자신들의 자금 운용 스케줄을 짜는데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시장의 진실은 누가 이익을 보는가를 추적할 때 드러납니다. 증권사가 굳이 홍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혜택이 증권사가 아닌 여러분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걱정이 드실 겁니다.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위험한 거 아니야? 내 소중한 1억 원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MMW가 얼마나 철저하게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의 경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신뢰의 근거를 재무제표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높은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산의 안전성입니다. 특히 IS 계좌처럼 장기간 목돈을 예치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죠. MMW가 단순히 수익률만 높은 위험한 상품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더 탄탄한 상품인지 그 돈의 경로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MMW를 선택하면 증권사는 그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이라는 곳에 예치합니다. 이곳의 정체를 아는 일반 투자자는 많지 않지만 금융권에서는 증권사들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지배구조는 한국거래소 주요 은행 및 증권사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입니다. 신용등급은 2026년 현재 국내 3대 신용평가사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로부터 AAA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채 수준의 신뢰도를 의미합니다. 안정성 비교 시 증권사 자체 신용에 의존하는 RP와 달리 MMW는 국가가 관리하는 거대 금융 인프라에 자금을 예치하는 방식입니다. 즉, 내 돈이 증권사의 경영 위기로부터 한 단계 더 격리되어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 MMW의 안정성을 검증해 보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많은 파생 상품과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들이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MMW의 기초 자산이 되는 콜론과 초단기 우량 채권들은 단 하루의 원금 손실도 없이 시장의 유동성을 지켜냈습니다. 2022년과 23년 레고랜드 사태 기억하시나요? 채권 시장이 얼어붙고 증권사들이 자금난을 겪을 때 일부 중소형의 RP 금리는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MMW는 한국증권금융이라는 든든한 백업 덕분에 시장 금리를 안정적으로 추종하며 투자자들의 탈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최근 환율이 1,400원대를 위협하며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죠. 외인이 이탈할 때 증권사들은 현금 확보를 위해 RP 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MMW는 KOFR, 한국 무위험 지표 금리라는 실시간 시장 금리에 연동됩니다. 이 KOFR은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가장 투명한 금리 지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증권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뜻입니다. 돈의 흐름이 투명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중한 투자자가 MMW를 선택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진정한 안정은 누군가의 약속이 아니라 시스템의 구조에서 나옵니다. 증권사의 신용을 믿는 것보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보증하는 경로에 돈을 두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안정성이라는 큰 산을 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진짜 수익의 격차를 5년이라는 시간축에 올려놓고 낱낱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음 단계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지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얼마를 더 버는데? 라는 질문에 답해 드릴 시간입니다. 단순히 조금 더 좋다는 말은 신뢰를 드릴 수 없습니다. 2026년 현재 시장 지표를 기준으로 1억 원이라는 자금을 IS 계좌에 5년 동안 예치했을 때 벌어지는 일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 해드리겠습니다. 이 계산의 핵심은 단순히 금리 차이가 아니라 단리와 일복리의 결투입니다. 먼저 2026년 1월 기준 시장 평균치인 RP 연 3.1% 단리와 MMW 연 3.6% 일복리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세정 기준입니다. 케이스 1, 일반적인 RP 단리 방식 1년 이자가 310만 원, 5년 총 이자 310만 원 곱하기 5, 1,550만 원, 5년 후 총 자산 1억 1,550만 원입니다. 케이스 2, 전략적인 MMW 1복리 방식 MMW는 매일 밤 이자가 정산되어 원금에 산입됩니다.
1복리 공식인 적용해 계산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후 자산 약 1억 366만 원, 5년 후 자산 약 1억 1,972만 원, 5년 총 수익 약 1,972만 원. 보셨습니까? 똑같은 1억 원을 넣어두고 5년이 지났을 뿐인데 결과값은 422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 422만 원이라는 숫자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이는 누군가에게는 5년치 통신비와 교통비를 합친 금액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ISA 계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웬만한 손실을 메워주는 안전마진이 됩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차익을 다시 주식에 재투자하여 연 7%, 8%의 수익을 냈다면 그 격차는 1,000만 원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말하는 자본의 효율성입니다. 만약 금리가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으실 겁니다. 금리 하락기에는 MMW의 수익률도 함께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미 쌓아온 1복리의 원금이 크기 때문에 단리로 버티는 RP보다 하락의 충격에서 훨씬 자유롭습니다. 금리 상승기 때는 MMW의 동무대입니다. 시장 금리 상승이 매일 밤 내 이자에 즉각 반영되지만 RP는 증권사가 금리를 올려주기 전까지 과거의 낮은 금리에 묶여 있어야 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을 채우는 복리의 밀도는 선택하는 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0.5%의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1825일, 5년이 쌓이면 거대한 벽이 됩니다. 자, 이제 왜 우리가 당장 계좌 설정을 바꿔야 하는지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이론과 다를 수 있죠. 5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실제 증권사 앱에서 MMW를 가입할 때 겪게 될 현실적인 문제들과 해결책, 그리고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을 아주 디테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MMW가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하지만 진중한 투자자라면 실행에 옮기기 전 반드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할 데이터와 절차가 있습니다. 단순히 좋다니까 바꾼다가 아니라 왜 바꾸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움직여야 진짜 내 실력이 됩니다.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을 켜기 전에 알기 쉬운 경제가 제안하는 이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꼭 기억하십시오. 체크 1. 세전 수익률과 운용 보수의 실질 합계. MMW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라 수익률이 매일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 대형사들은 보통 3.4%에서 3.6% 사이를 유지하고 있죠. 주의할 점은 MMW는 일임 수수료 혹은 운용 보수가 따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수익률에서 이 보수를 뺀 실질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 수치는 예를 들어 A증권사가 제시한 금리가 3.7%인데 운용 보수가 0.05%라면 실질은 3.65%입니다. 반면 RP는 보통 보수를 떼고 고시합니다. 보수를 떼고도 MMW가 높은 경우가 대다수지만 반드시 상품 설명서에 비용 항목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0.01%라도 아끼는 것이 자산 관리의 기본입니다. 체크 2. 자동 재투자와 입출금 편의성의 비밀. 우리가 ISA에서 현금을 굴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주식을 적절한 타이밍에 사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에서 RP와 MMW의 사용 경험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MMW의 특성은 MMW는 일종의 랩 계약, 즉 증권사의 운용을 맡기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권사는 주식을 살 때 MMW를 직접 매도 해지해야 현금이 확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투자 성향이 찰나의 타이밍을 잡는 쪽이라면 반드시 주식 매수 시 자동 해지 및 결제가 지원되는 증권사인지 확인하십시오. 체크리스트. 최근 대형사들은 이를 자동화해 두었지만 고형 시스템을 사용하는 곳은 매수 주문이 나가지 않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예수금화 기능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지가 실전 투자의 핵심입니다. 체크 3. 시장금리 KOFR 추이와 가입 가능 시간. MMW는 시장금리에 연동되기에 시장의 유동성 상황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시간, 보통 오후 5시 이전 혹은 영업시간 내에만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밤 0시에 이자가 붙는 일복리 혜택을 누리려면 미리 세팅을 끝내야 합니다. KOFR 추이. 2026년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온다면 MMW의 수익률도 서서히 내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금리가 내려가도 일복리라는 엔진은 여전히 단리보다 강력합니다.
금리 하락기에는 오히려 한 푼의 이자라도 원금에 보태는 전략이 더 유효합니다. 많은 분이 현금을 놀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조급하게 주식을 삽니다. 현금 비중 50%인데 이자가 너무 안 붙어서 아까워요. 라며 무리한 진입을 하죠. 하지만 MMW에 현금을 제대로 담아둔 투자자는 마음이 느긋합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내 현금은 매일 복리로 불어나고 있으니까 서두를 필요 없지. 라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죠. 이 심리적 여유가 결국 폭락장에서 냉정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최고의 전략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빈틈없는 기본기에서 나옵니다. 내 자산의 기초가 되는 현금 관리부터 완벽하게 세팅하는 것. 그것이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론, 데이터, 그리고 실전 주의사항까지 모두 챙기셨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위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알기 쉬운 경제를 통해 아주 익숙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이 간과하고 있었던 현금 운용의 진실에 대해 심층 분석해 보았습니다. 결국 투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싸움입니다. 수익률을 높이는 싸움, 그리고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기회비용을 줄이는 싸움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MMW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작지만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팩트 요약, 구조의 차이, RP는 증권사가 주도하는 단리 상품인 반면 MMW는 시장 금리를 정직하게 따르는 일복리 상품입니다. 안정성의 입증, 국가급 신용도를 가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되기에 일반 계좌보다 구조적으로 더 안전한 경로를 가집니다. 숫자의 증명, IS 계좌처럼 3년, 5년을 운영할 경우 1억 원 기준 약 420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을 보상받는 안전마진입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잠시 스마트폰을 켜서 본인의 증권사 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ISA 계좌의 현금 관리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무런 혜택도 없는 일반 예수금 상태로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물론 MMW를 신청하려면 별도의 일임계약 서명을 하거나 메뉴 깊숙한 곳을 찾아 들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이 좋은 서비스를 먼저 떠먹여 주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이 고객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귀찮음이라는 문턱을 넘는 사람만이 금융생태계에서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대단한 비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챙겨야 할 내 권리를 귀찮아하지 않고 챙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좌 설정을 바꾸기 위해 누르는 그 작은 클릭 한 번, 그거는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행위가 아닙니다. 5년 뒤 여러분의 자산이 스스로 불어나 여러분에게 더 많은 자유와 선택권을 선물하게 만드는 위대한 투자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로 전해드린 첫 번째 심층 분석 어떠셨나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데 단 0.1%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 이 채널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나는 내 자산을 방치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여러분의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약속입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오늘 내용을 통해 바뀐 계좌 설정 후기를 남겨주세요. 그 작은 소통의 행동 하나가 모여 우리 모두의 경제적 지능을 높이는 거대한 물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잠드는 순간에도 쉼없이 일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는 다음에도 더 날카롭고 신뢰감 있는 데이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기 쉬운 경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